네, 주민서 대문황원입니다. 네, 차승현입니다. 네, 우리 월간주의 사기 주인공 주리사고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수유하고 청소하고 물걸레질까지 하고 그리고 급하게 옷 입고 씻고 옷 입고 애기 키우는 맛이 어떻습니까? 약간 이제 입술이 지금 여기가 여기가 좀 텄죠. 네. 네. 애한테 맞은 그게 거. 그 애 키우는 걸 보여주는. 뭐 그렇죠. 요즘 잠을 아직은 태어난 지 2달 돼가지고 네, 통잠을 길게 안 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많이 자도 4시간 반 이 정도라서. 애 안 키워본 사람들의 특징이 애가 하루에 뭐 18시간 20시간 잔다는데 뭐가 힘들어? 막 이러는. 그렇지. 토탈 절대 그렇게 안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자야 한 12시간 자. 계속 중간에 깨야 되고 뭐 이런 것도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 좀 어쨌든 또 심지어 정리까지 하셨어요. 네, 해야죠 뭐. 당연히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지난주에는 남성원은 출산휴가 없나요? 있는 육아휴직이 있는데 뭐 큰 차이나 의미가 없어서 저는 뭐 그런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뭐 원래 출산 휴가나 뭐 이런 걸 하면 뭐 급여라든지 이런 데서 뭐 나중에 차이가 될 수 있는데 출산 휴가는 아니고 육아휴직 같은 거. 근데 구 의원의 급여나 이런 거는 그 조례로 의정활동비 관련 조례로 해가지고 월정수당 또 의정활동비 이거 말고 다른 제약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휴가를 하든 안 하든 그대로고 그러면은 휴가를 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의원이 뭐 대단하게 뭐 직장을 9 to 6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딱 회의 참석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거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 실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익이 없다. 실익적인 측면에서는 그러긴 하지만 네. 사회의 이 분위기를 만드는 데서는 한 번씩 해줘야 돼요. 그럴 거면 그런 제도를 좀 같이 있으면은 그런 거를 좀 신청을 보통 보면 하죠. 이제 여성들은 이제 출산하고 나면은 그렇죠. 산후조리 때문에 이제 거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긴 하는데 결국 이제 아이 돌보는 거에 있어서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안 해주면은 사실은 이제 엄마가 힘든 거잖아요. 그 서대문에 그러니까 남편이 출산휴가인가 육아휴직을 하면은 뭐 지원받는 네, 제도가 네. 최근에 생겼어요. 맞아요. 네. 근데 만약에 구의원이 네. 그 출산해가지고 만약 지원받는 대상이다 아닌 걸로 저는 생각하지만 네.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해가지고 받아가면 그것도 좋은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봐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다른 측면에서 네. 우리 사회가 지금 저출생 문제가 가지고 고민이 많은데 네. 그런 측면에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측면에서도 저는 의원들도 거기에 같이 동참해야지 제도가 제도로서의 기능을 한다. 휴가를 받아라. 저는 먼저 받는 게 더 맞다고 보는 거죠. 정 힘들 때 하려고 합니다. 진짜로. 이게 쪼개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그 이제 이 저출산 시대에서 차승현 말씀하신 대로 저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근데 거기에 제가 정말로 지금 시기에는 내가 애를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보도자료는 보내고 쉬시는 걸로. 차 전 의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돋보이게 하려면 그래야 되지만 저는 그런 아니, 편은 없어요. 돋보이게가 문제가 아니라 이 남성 육아휴직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하는 스웨덴 같은 경우는 라떼파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용어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전반적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부부가 둘 다 같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육아휴직이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공직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KBS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저출생 특집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처럼 만드는데 특히 이제 주요하게 나오는 게 아빠들의 육아휴직 뭐 이런 거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다루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괜히 뭐 저는 하는 게 좋다고 저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근데 사회 분위기도 있는 게 저 애 낳기 전후 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8, 90일 정도를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를 다녔지만 잘 안 보인다고 요즘 그러세요. 그래서 저 애를 낳아서 애가 이제 난지 며칠 됐습니다. 뭐 한 달 됐습니다. 2달 됐습니다. 그거 뭐 좋지 하고 이제 이해는 하시지만 막상 이제 그 전까지는 이해 못 하세요. 이게 요즘 이게 아직 정치인을 바라보는 그러네. 미안하지만 그거 안 바뀌어요. 그럴 수 있네. 네. 지금 현직에 없는 저도
맨날 안 보인다는 소리 듣는데. 네, 알겠습니다. 방송을 봐주십시오. 네, 저는 맨날 방- 일주일마다 방송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뭐 우리 좀그 육아휴직 받고 이래서 좀 이해해 주시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하고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짧게 엊그저께 지난주에 의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직접 여기 이제 주유석 의원은 투표랑 뭐 이런 걸 하셨고 심지어는 부의장 선거에 출마까지 했었고요. 그에 대한 이야기 좀 이따 이제 드릴 거고 최 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의회가 아수라장이다. 내가 그날 막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그 운전하는 게 유튜브 옆에서 켜놓고 운전하다가 이러고 나서는 중간에 세워놓고 나서는 막 같이 이제 사무실 사람들한테 막 해설해주고 막 지금 이렇대 지금 막 이러고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약간 제가 유튜브 라이브로 보고 싶지 않아서 라이브로 보진 않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관계자들과 이제 통화하면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제 취업도 해보고 했는데 뭐 그냥 핵심은 아수라장이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주민께서 이제 문자를 자주 보내시는 주민이 계시는데 네. 이분의 이야기는 왜 이걸 당론으로 정하고 일종의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 당에서 나왔냐. 이건 문제다. 의원 개인에게 이걸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당론으로 정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은 이제 좀 이것도 무리다라고 보지만 국회의장과 뭐 이렇게 직까지 당원 20%로 이제 투표까지 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네네.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것까지를 뭐 감안하지 않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당에서 당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 누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교통정리를 하는 것 자체 그리고 그것대로 따르는 것 자체가 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소위 말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건 의총에서 얘기를 충분히 하면 되고 그렇지. 그건 본인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분에 대해서는 투표를 못 하겠다 선언하면 돼요. 저는 약간 근데 그 현장에서 제일 약간 코미디한 거는 휴대폰 놓고 들어가자는 얘기는 좀 과하더라고요. 이게 그 얘기는 즉슨 뭐 우리 그 국민투표 할 때도 뭐 총선이나 지방선거 할 때도 그 유권자들이 놓고 가야 되는 건가? 까지도 이제 약간 확장될 수 있는 논리라서 거기까지 가는 거는 법이 없는데 그거를 되게 서로 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되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들고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거를 찍는 행위는 그쵸, 지금 이제 그건 불법이죠. 법으로 이제 제한하고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찍고 왔다 해서 그것 갖고 이제 누가 어떻게 보면 당론 안 따랐냐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네. 명백하지 않은 그 상황에 대해서 네. 그거를 이제 당에서 징계를 내린다는 것도 되게 어색해요. 아니, 불법에 근거해서 징계를 내리는 것 자체가 웃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이거 아수라장이었다. 민주당 입장에서 아수라장이었다. 개혁신당에다 가라온 의장은 어땠습니까? 의장만거든요. 일단 그 의장 후보로 민주당에서 두 분이 나오셨고 아 그러네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당론이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네. 실제로 이탈표 민주당 안에서 이탈표가 있었냐 안 있었냐 가지고 지금 표 결과를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무조건. 있었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 그 일단 다른 후보가 한 명 있었으니까 그 후보를 빼고 나면 민주당 의원 의석수는 8표거든요. 그렇죠. 근데 8대 7로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표는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 표에 아. 표에는 민주당 표가 아닌 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아마 고민들도 있으실 거고. 그러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장 선거가 어찌됐든 민주당에서 바라던 방식으로 당론대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 당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신이든 아니면 자기 전략적 판단이든 다른 표를 던진 당내 의원과 함께 좀 잘 화합하면서 어찌됐든 이겼잖아요. 원하는 대로 됐고 그러면은 좀 안고 가는 모습으로 해 하셔야 아마 민주당한테 더 실익이 있지 않을까 보면 오늘 실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면 만약에 그걸로 뭐 당내에서 당론과 달랐다고 이제 물론 잘잘못을 따지겠죠. 근데 누군가를 제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에는 민주당 그 우선 구도에 주도하는 그 의회 구도에서 아마 이탈이 될까. 물론 제 입장에서 좋습니다. 저는 캐스팅 못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좋지는 않을 거다. 저희 평론하는 입장이 됐는데. 아니 저는 이제 의견이 다른 게 당론과 당론 위배 혹은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당의 기강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론이라고까지 정하고 뭐 이제 당에서 나와서 이제 그걸 따르냐 안 따르는지 보게 되는 이 구조 자체가 실상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이 구조가 된 거거든요. 그 전에 이제 의원들한테 맡겼더니 계속적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의장단 선거 전에 계속했던 방송에서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징계 내린다 분명하게. 징계 날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제명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확인된 사람 분명히 이제 그 징계의 수위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확인을 봤을 때 의장당 선거에서 봤을 때 어떤 분들은 그러기도 해요. 8대 7로 나왔을 때 의장 선거에 이 7에 본인 출마하신 분과 국민의힘 5명과 주의사 의원이 찍어서 7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다만 근데 의장 선거로만 보면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의장 선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의장 선거까지 쭉 보면은 결국은 이제 최종 무효표까지 뭐 만들거나 혹은 본인 이제 찍은 사람이 2표였거나 1표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이 결과치를 보더라도 그런 이제 설명을 해야 되고 있다가 국민의힘 이제 후보를 찍은 분들은 계속 7표. 그러니까 요 계열에 이 투표를 한 사람은 7명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는 거는 의장 후보 등록하신 분 1명, 그 다음에 국민의힘 5명, 여긴 6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7명이 나왔다는 거는 결국은 민주당에서 하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군지는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이분이 있다는 거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고? 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봐요. 아니,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고? 아니 뭐 징계를 하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뭐 징계도 이제 그분이 양심 고백을 한다면 그분이 이제 내가 이랬다라고 공표한다면 이제 징계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뭐 징계를 할 수는 없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일종의 지방선거 때 공천 배제까지도 고민해야죠. 뭐 단도리를 해야 된다. 그럼요. 네. 그리고 이게 이후에 지방의원이 되고 지방의회를 운영하는 좀 뭐 국민의힘도 그럴 수 있겠지만 어차피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되면은 징계가 내려지거나 혹은 공천 배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 기강을 서야 된다고 봐요. 예, 약간 지금 저는 약간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계속 볼 때 늘 이 잡음이 이 의회에서의 어떤 잡음이 늘 보면 민주당에서 주로 나온다는 것 때문에 약간 아니 그렇게 보시면 정 안 되는 게 이거는 전국으로 봤을 때 다수당에서 나오는 거지. 다수당에서 나오는 것이다. 네, 다수당에서 나오는 거지. 아니 소수당은 그냥 애초에 이 판 자체에서의 뭉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동의하세요? 일단 구조적으로 맞고요. 네. 그러니까 먹을 게 많으면 싸워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 먹을 게 아예 없을 때는 똘똘 뭉치고 그치. 먹을 사람은 있는데 먹을 게 굉장히 적으면 싸워요. 어. 먹을 게 많은데 좋은 게 있으면 또 싸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번 민주당의 갈등은 이제 좋은 거를 두고 싸운 거라고 봐야죠. 부의장 선거 출마하셨어요. 네. 안 될 거라고 알고 출마하셨거든요. 네, 네. 그죠. 네. 그 출마하신 데 배경은 뭘까? 뭐 제가 정견 발표를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 일단 첫째로 저는 소수 일당 의원으로서 굉장히 지금 의회가 좀 지역에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들 또 그리고 굳이 쟁점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되는 주제를 가지고 갈등이 있는 상황을 보면서 내 소수 한 당이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서 중재하고 좀 의견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근데 뭐 제가 초선도 아니고 재선인 만큼 있는 경력이나 어떤 노하우나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최소한 지금 서대문 구에서 계속 지속되고 있는 제2요구권 발동, 일종의 거부권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상황 자체를 앞으로는 안 만들고 좀 중재를 해놔야겠다. 그러려면 내가 그래도 좋은 직책이 있다면 권한을 가지고 의견을 줄 수 있는 직책이 있다면 부의장 정도가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되든 안 되든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거기서 있는 얘기 한번 해보고 누구 뭐 비방하거나 이런 표현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뭐 그 정견 발표 중에 뭐 의원은 또 다른 유력한 후보를 또 비방을 하셨는데 뭐 그 취지는 그 출마하신 그 말씀하신 후보 말고도 아마 민주당 안에서도 의원들이 다 동의할 거예요.
동의하는 내용이라고 저 심지어 한 3-4명한테 들었고 근데 그러나 어찌됐든 저는 제 얘기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또 막상 선거 해놓으니까 4표만 있는 게 아니고 1표가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감사했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이 도대체 누굴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약간 이제 좀 알만한 저도 보면 저 한 표 누구지? 저는 예상하지만 어. 그렇다고 그거를 이야기할 수는 없고 아니, 왜냐면 그렇죠, 뭐 그렇죠.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아니니까. 확인할 수 없는 얘기를 우리가 해봐야 의미는 없으니까. 네. 보통 투표를 하면은 수많은 사람이 찍었다고 해줘요. 아 그렇겠네. 내가 너 찍었다 근데 뭐 누가 찍었는지 모르죠. 일단 제가 부탁한 사람은 3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 있겠지 뭐. 3타수 2타수 그 이렇게 결과 좀 말씀드리면 구의회 의장 선거는 8대7 김양희 의원이 의장이 됐고요. 윤희연 의원이 떨어진 거고 부의장 선거는 1차 선거에서 6대 2대7 뭐 그죠? 제가 민주당이 6, 그러니까 박경희 의원이 6이었고 주희삭 의원이 2표였고 이진상 의원이 7표였고 네. 2차 선거를 가서 이제 결선 투표가 됐는데 7대 1대 7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나서는 그러니까 재투표였고요. 그렇죠, 재투표. 그 다음에 이제 재투표 결과에 따라서 앞에 1, 2등을 두고 결선 투표를 하는. 그렇군요. 총 3번의 투표를 예.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7대 1대 7. 7대 7대 1 무효. 그렇죠. 7대 1이 아니구나. 네. 1이 무효였죠. 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사실상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난리가 보면서 이게 이렇게 돼 버리는 상황. 근데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서 이제 그렸던 그림대로 나왔는데 그렇죠. 이제 7대 7에서도 7대 7인데 그럼 왜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네. 여기에서 결정하는 이제 기준이 있는데 제일 먼저 다선. 그러니까 선수를 먼저 보고 근데 이제 박경희 이번에 신임 부의장께서 3선이시니까 도전했던 이진상 의원은 재선인 거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기준이 끝했고 두 번째는 만일 이것도 같다면은 이제 뭐 나이. 나이 따지고 뭐 이렇겠죠. 그래서 뭐 전적으로 저한테 불리한 룰이에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동률 나오면 앞으로는 제비뽑기로 뽑아야 되는 거. 사실은 예전부터도 그 얘기 좀 나왔었어요. 저는 왜냐면은 그 제비뽑기도 뭐 좋을 수 있는데 연장자를 그러니까 연장자 이야기. 연소자로 바꾸다가 차라리 그러면 혁신적이긴 하죠. 근데 네. 이제 그 규정이나 기준이라는 게 다 대한민국의 어떤 그간의 장유 요소 문화. 문화 이거 때문에 그 문화가 법에 명문이 돼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 20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근데 왜 나이 먹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좀 나오는데 자꾸 이렇게 뭐 좀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다선이 한다 이것까지는 그래 뭐 그 경험인 거니까 오케이 알겠어까지는 의회선 선수가 깡패라. 네. 근데 깡패 아니에요. 깡패 아니야. 우리 이제 제가 한 전체 정치 활동한 지 11년 됐는데 네. 1년 반 정도 국민의힘에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선수에 대해서 인정을 별로 안 챙겨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야 뭐 제가 욕심을 굳이 안 부렸으니까 그래서 원래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하려고 했는데 네. 근데 저희 당의 이경선 당시 그 3선 의원이 의장 도전하겠다고 그 국민의힘 몫으로 돼 있는 의회 운영위원장 하나는 을 쪽에 좀 주라 그렇게 주자 해가지고 제가 양보해 드린 거거든요. 그 을 의원들 다 초선 의원들이신데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당에서 교섭단체 해가지고 원내대표 만들려고 하는데 최다선 의원이 있는데 무시하고 다른 재선 의원이 또 하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교섭단체도 안 되고 합의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한 1년 반 그렇게 갔어요. 저 탈당할 때까지. 그래서 탈당하고 나서 이경선 당시 의원도 이제 사퇴하면서 이제 국민의힘 나머지 5명 의원 있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이제 교섭단체 만들어주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뭐. 이거는 뭐 대놓고 얘기.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뭐 부의장 선거가 하면서 저는 약간 보면서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이면 어떻게 보면은 주희삭 의원에게 오히려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 것들이 또 확실하게 쥐어진 거 아니야? 민주당이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면 민주당이 강경하게 나겠다는 거 아니겠죠? 근데 이제 뭐 지금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면 7명, 민주당도 7명 이상이면은 캐스팅 보트를 주희삭 의원이 좀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거기에서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표 결과만은 7대 7이었지만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 제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원래는 민주당 의원은 9명이고 그중에 의장으로 나온 인물이 이탈을 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8명이 원래 똘똘 뭉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네. 앞으로 상임위원장 선거까지 그럴 것이냐 아니면 향후에 2년 동안의 하반기 의회가 그럴 것이냐는 또 변론입니다. 그렇게까지 고민하시면 그냥 혼자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 수밖에. 그렇죠. 뭐 저는 뭐 원래 제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그 한 명에 대해서 이제 후보 등록하신 분 말고 네. 그 7명이 포함된 이제 또 새로운 이탈자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내릴 징계는 마땅치는 않아요. 없죠. 알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누군지는 뭐 알아볼 수는 있지만 근데 그렇다고 안다고, 아까 말했던 안다고 한들 징계를 내릴 의미가 수 없으니까. 있는 그러니까, 근거가 좀 네. 최소 한 명이죠. 최소 한 명. 그죠? 희박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라고 또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냥 붙박이로 한 명이라고 보는데 아, 네.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최소한 그거 알면은 그분에게 이제 뭐 회유든 뭐 어떤 이제 공천의 배제에 대해서 하든 이제 본인의 의정 활동 2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라고 이제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 볼 거는 그게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제2호국권이 네. 일종의 민주당이 9명이 그대로 별 이탈 없이 있었으면. 갔다면 네. 그럼 이제 주의사 의원까지 포함되면 10명이니까 그렇죠. 제2호가 많이 들어와봤자 결국은 3분의 1을 넘겨요. 네. 그러면 사실상 반대로 제2호가 들어올 확률이 더 떨어지기도 하죠. 근데 지금 이게 깨져버린 거죠. 그렇죠. 어. 그럼 이제 제2요구 정국을 또 올 수 있다. 올 수도 있는데 이제 제2호구 전국에서는 보통 여기서가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의미 없어요. 이제 없어져 버려. 캐스팅 보트가 2개가 될 수 있는 거죠. 최소. 저랑 이제 이탈하신 의원님. 아니 이제 거기를 캐스팅 보트라고 볼 수 후보 있을까요? 등록하신 분은 이제 캐스팅 보트가 안 되니까 거의 6명이 돼 버리니까. 그 완전히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에서 이제 징계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아니, 장에서 징계하더라도 하더라도 이쪽으로 오시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무소속으로 있을 거냐. 저는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있더라도 이제 민주당 쪽의 의견에 동의하기보다는 국민의힘 쪽 의견에 동의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 거죠. 비국민의힘 반민주 이런 노선 이렇게 가능성이 없다. 그럴 수도 있고 더 나갈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간 대화해보았던 그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거는 그 민주당에 아주 비슷하다고 보는데 네, 뭐 어찌됐든 그렇게 보시는 거는 네, 알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네,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아까 잠깐 또 이제 개혁신당 얘기도 나왔는데 개혁신당에서 이제 개혁신당을 뭘 만들어가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 조금 네. 나눠보는 것으로 월간 주의사기니까 월간 주의사기 얘기 많이 들어야죠. 잠시 전한 말씀 듣고 개혁신당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